안녕하십니까. SSNC 한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환경 변화가 급격한 이런 부분에 맞춰서 디지털 비즈니스도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변화에 따른 대응을 잘 하기 위한 포스포인트 세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라우드 관련된 동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클라우드 동향이 과거 한국의 보수적인 어떤 클라우드 도입에 반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들에서 추측하는 향후 발전하는 또 성장하는 이 클라우드 환경에 보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폭되는 클라우드 환경에 있어서 클라우드 도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이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비용의 문제라든가 또 전문가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보안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또 통계 자료나 이런 부분들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한 보안은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변화에 맞춰서 포스포인트도 이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또 지원하는 체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에 그 145개국을 커버하기 위한 160개 이상의 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클라우드 환경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증 체계 또는 보안 체계 이런 부분들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세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 그 중에서도 DEP, 다이나믹 엣지 프로텍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 중에 특히 CSG, 클라우드 시큐리티 게이트웨이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어떤 공중망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환경에 있어서 어떻게 포스포인트가 대응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CSG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SG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클라우드 시큐리티 게이트웨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CSG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저희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SWG, Secure Web Gateway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웹에 대한 보안을 해주는 웹 시큐리티 클라우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CASB, 클라우드 액세스 시큐리티 브로커라고 하는 클라우드 접속에 대한 보안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RBI,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이라고 최근 웹 격리라는 용어로 국내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LP, 데이터 유출 방지에 대한 부분, 이 네 가지 측면으로 포스포인트 세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그 기능의 설명에 앞서서 최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저희가 희망적으로는 코로나가 작년에 끝날 것이다 또는 올 초에 끝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가을이 되면 끝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예측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서는 위드 코로나로 해서 코로나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과 같이 밀접하게 뗄 수 없도록 그래서 이에 대한 장기적인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 주어서 저희가 재택근무를 시행한 지도 거의 많은 기업이 1년 이상이 되었고 이런 환경들을 살펴보면 재택근무에 대한 PC 환경이 기존의 사내에서 운영하던 환경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보안상 위험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적으로는 재택근무 PC에 대한 어떤 패치 관리나 보안 관리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기업에서 운영하는 보안 환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안 장치들을 회사 내에 두면서 외부로부터의 악의적인 공격이나 또는 악의적인 악성적인 것들을 막아줬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집에 일하는 그 집이나 또는 그 회사 밖에 되는 환경에서 리모트 영역이 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어떤 여러 가지 회사 내부의 보안 장치들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백신을 사용하더라도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들도 또 잘 진행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VPN을 통해서 사내망에 접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보안적인 부분들이 보안상 어려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적으로 많은 보안 사고들이 또 이러한 가장 취약한
비슷한 VPN을 접속을 통한 부분들이 또 많은 사고의 요인이 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VPN도 보안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포스포인트에서 제시하는 CSG의 첫 번째가 이제 시큐리티 게이트웨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존에 고전적으로는 회사 내부에 여러 가지 보안 장치들을 잘 두고 그리고 회사 내 PC가 회사 내부에 있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그래서 외부로 접속하게 되고 이런 외부로 접속되는 과정 중에 악성적인 사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막아주고 또 악성적인 코드나 이런 부분, 악성 코드가 내려오거나 이러면은 또 필터링 해주는 장치들을 두게 되었는데 외부에 있는 PC들은 그러한 여러 내부 장치들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위협에 바로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포스포인트에서는 시큐리티 게이트웨이를 웹 시큐리티 게이트웨이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사내에서 사용하는 PC나 또는 사회에서 리모트에서 사용하는 PC도 동일한 시큐리티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외부로 접속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는 하이브리드 형태를 이용을 해서 사내에 있는 유저들은 내부에 있는 시큐리티 게이트웨이를 통과를 하고 그리고 리모트 지역에 있는 유저들은 클라우드에 있는 시큐리티 게이트웨이를 이용해서 외부로 접속하는 이러한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시큐리티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포스포인트의 웹 시큐리티 클라우드 이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들은 사용자가 외부로 접속할 때 이 접속하는 과정 중에 포스포인트 웹 시큐리티가 중간에 개입이 돼서 사용자가 접속하려고 하는 모든 웹 트래픽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죠. 이런 부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국내에서는 비업무 사이트나 유해 사이트 차단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부를 수 있는데 이러한 접속되는 사이트들에 대한 정보들을 통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악성적인 사이트라던가 또는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사이트라던가 또는 업무적으로 접속하지 말아야 되는 사이트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내와 동일하게 외부에서도 동일한 정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스포인트 웹 시큐리티의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제 내부가 공격당할 때 진행되는 절차를 보면 록히드 마틴에서 정의한 사이버 킬체인이라는 이러한 그 세븐 레이어를 통해서 감염되는 여러 그 형태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사용자가 최초에 어떠한 그 유인을 받아서 예를 들면 피싱 메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인되는 링크를 받아서 접속하게 되면 그리고 접속한 사이트로부터 리다이렉트가 되고 그리고 그 악성적인 사이트를 접속함으로 인해서 익스플로이트 킷이 내려오고 그 익스플로이트 킷을 통해서 악성 파일들이 내려와서 그 이후부터는 이 PC가 점령당하면서 그 다음에 악의적인 목적에 의해서 사용이 된다거나 컨트롤이 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정보가 유출되는 이런 단계까지 이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사이버 킬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 중에 대부분의 영역들을 보면 웹을 통한 접속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따른 악성적인 사이트들의 접속을 막고 그리고 익스플로이트나 드롭버거 파일이 내려오는 그 악성 파일들의 다운로드를 방지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CNC로 접속되는 이 접속 사이트의 목적지를 판단하고 그 목적지에 대한 접속을 통제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가 유출된다고 하면 정보가 유출되는 그 행위를 보고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영역들을 하나의 구성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접속 단계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통신이 이루어지는 부분, 정보가 유출이 이루어지는 부분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포스포인트 웹 시큐리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포인트 웹 시큐리티에 대한 큰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리얼타임 시큐리티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접속되는 내용들의 그리고 페이로드되는 내용들의 코드, 스크립트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악의적인 그리고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컨텐츠도 분석을 해서 분류를 해내면서 위협적인 부분들을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가는 데이터 유출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면서 나가는 데이터 부분에서 이 목적지가 안전하지 않은지 또는 나가는 데이터에 대해서 보안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통제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같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를 구성할 때 온프라미스 환경으로 사내 구축하던 또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성을 하던 동일한 형태의 보안을 유지를 하면서 사용자들에게 안전한 웹 접속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캐스비, 클라우드 액세스 서비스 시큐리티 브로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느 기업이든 회사 내부에 있는 여러 디바이스들 또는 외부에 있는 그 사용자의 VOI를 이용한 접속이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클라우드를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때 클라우드를 통해서 클라우드로 자료를 올리거나 또는 거로부터 자료를 내려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료를 올릴 때는 예를 들면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는 클라우드로 올리면 안 된다는 규정을 가진다거나 또는 올려져 있는 데이터들을 사용자가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본다거나 또는 올려져 있는 내용에 악성 코드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유포되면서 또 전사적으로 그 유포되는 부분들을 방어한다거나 그래서 이러한 위협 방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의 보안성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이제 캐스비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구성을 할 때 기술적으로는 포워드 방식, 리버스 방식, 그리고 API 방식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형태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게 되는데요. 보통은 여러 가지 방식들을 혼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비를 사용하게 되면 이 클라우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누가 어디서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언제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통제를 하거나 로깅을 하거나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용자 단말에서 클라우드를 접속을 하는데 접속을 할 때 사내 계정으로 접속을 하는지 또는 개인 계정으로 접속하는지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 정책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계정으로 접속할 때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 종류별로 특히 이제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많이 사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정보들은 클라우드로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거나 또는 개인정보가 클라우드로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거나 하는 정책들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파일 크기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가적으로 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내부 장비가 아닌 외부 장비에서 접속하는 경우를 차단한다던가 그래서 클라우드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보안 조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수행해주는 부분들이 캐스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웹 격리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웹 격리라고 하면 사용자의 PC가 사용자가 웹을 접속을 할 때 실제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 사용자의 PC의 모든 컨텐츠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웹 격리를 해주는 웹 격리 RBI 쪽으로 실제적인 데이터들이 내려오고 여기에서 렌더링한 이후에 보여지는 UI만 화면 부분만 유저 화면으로 넘겨주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만 생각하면 굉장히 최고 수준의 방어를 할 수 있는 최근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 환경을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안전한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웹을 접속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브라우저로 보거나 또는 RBI 리모트 브라우저로 보거나 동일한 내용들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소스 코드도 보기를 하게 되면 전체 컨텐츠가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렌더링된 내용만 받을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악성적인 코드라든가 뭐 이런 여러 위협들로부터 보호 조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환경을
업무 환경에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화면에 UI만 봐서 업무가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뱅킹을 한다던가 그래서 인증서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인증서를 하기 위한 또는 여러 가지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PC로 내려와야 되고 그리고 또 인증서 처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마다 그 사이트를 건건히 예외 처리해줘야 되는 이런 업무적인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인 웹 격리와 그리고 포스포인트 웹 시큐리티가 같이 결합이 되는 이런 구성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포스포인트는 웹 시큐리티 측면에서 악성적인 사이트에 대한 정보 또는 안전한 사이트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실시간으로 안전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인텔리전스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외부로 접속을 할 때 이 접속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안전도를 검사를 하고 기본적으로 안전한 사이트다 그리고 업무적으로 활용하는 사이트다라고 하면 포스포인트가 허용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사이트가 위험성이 있는 사이트다 또는 안전도가 낮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바로 접속하지 않도록 하게 되고 그 대신에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을 통해서 해당 사이트를 격리해서 결국엔 사용자한테는 뷰만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웹을 접속하는 유저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업무적으로 문제없는 또는 안전한 사이트에 대한 접속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의심적인 사이트, 새로 생긴 사이트 또는 목적지가 불분명한 사이트, 컨텐츠가 이상하다고 판단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연동해주지 않고 이렇게 웹 격리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웹 격리를 통해서 웹 격리가 구성해야 되는 어떤 퍼포먼스적인 측면 그리고 속도적인 측면 그리고 구성해야 되는 하드웨어 가용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운영자 측면에서도 일일이 모든 사이트에 대해서 사용자한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외 처리해줘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아도 되는 운영상의 편의성까지 같이 더불어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측면 때문에 웹 보안과 그리고 웹 격리가 같이 결합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업무적인 환경에서 제로 트러스트 고인을 보다 좀 쉽게 또 사용자가 또 편리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올해 포스포인트에서는 사이버 INC라고 하는 웹 격리 솔루션 전문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포인트 제품과 통합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곧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된 결합된 형태의 세시를 구현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DL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DLP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마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DLP라고 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DLP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외부로 접속해서 이러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을 할 때 어떠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또는 침해되는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정보가 유출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DLP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전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부분들은 DLP를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포스포인트의 DLP 같은 경우에는 각 산업 군별로 1,700개 이상의 정책 템플릿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 형태들을 판별해서 회사 내부에 맞는 어떤 DLP 정책들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세 가지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적으로 그 드립 DLP라고 하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립 DLP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금융회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정보 유출을 할 때 정보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가면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 정책을 이제 뭐 100건이다 또는 50건이다 이렇게 해서 그 이상의 유출이 정보가 밖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탐지해서 이제 차단을 하곤 했는데 이러한 정책들을 사용자들이 알게 되면 한 번에 작은 양으로 여러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드립 DLP라는 정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로 나가는 내용들을 보고 또 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을 보는 부분들을 OCR, 그리고 이제 문서의 일부분을 추출해서 나가는 부분들을 가지고 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핑거프린팅,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드립 DLP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보가 나갈 때 처음에 한 건 나가는 거는 괜찮은데 누적해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몇 건 이상의 정보가 유출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위험하다고 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많은 사례에서 이렇게 소량으로 굉장히 장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나갔던 정보가 유출됐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주민번호 이런 형태들을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의 주민번호 형태라든가 또는 글로벌의 각국의 여러 가지 어떤 패턴들에 대해서 이미 다 정책 템플릿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충분히 국내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전 글로벌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을 유연하게 좀 대처하실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CR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DLP 정책들이 어떤 텍스트를 추출해서 검사를 하는 부분들로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유저가 인지를 하고 어떤 자료를 내보낼 때는 이미지를 캡처해서 내보내는 이런 형태들을 또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저희가 그로부터 문자를 추출하고 그리고 DLP 정책을 적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된 문서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스크린샷이라든가 이런 부분 안에서도 DLP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CSG, 클라우드 시큐리티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에 대한 도입 효과를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회사 내부에 사용되는 섀도우 IT, 유저들이 접속되는 여러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에 대한 레벨을 계속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정보 유출 방지, 그리고 위협에 대한 방어 부분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 리모트 액세스, 그래서 사내가 아닌 사회에도 동일한 환경으로 보안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업무 생산을 증대하는, 그래서 비업무 사이트에 대한 통제에 대한 부분들이 사내가 아닌 사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이에 대한 사용 로그나 이력들을 관리하면서 사용자에 대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불법적인 또는 악성적인 파일들을 다운로드하고 사용하는 부분들을 통제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자원들에 대한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외부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악성 코드로부터 내부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SSL 트래픽을 포함해서 이런 여러 암호화된 구간까지도 정보를 분석하면서 어떤 CNC 사이트라든가 악성 코드나 이런 부분들로 접속되는 부분들을 차단하면서 내부의 중요 정보가 유출되거나 또는 악성적인 부분으로 PC가 침해되는 이런 부분들을 통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제로데이 감염에 대한 여러 가지 업데이트를 실시간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10억 개를 넘는 센서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수집되는 여러 보안 리스크들을 사전에 감지하면서 보안 수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들이 쉽게 또는 효율적으로 구성을 하면서 온프라미스 환경 또는 클라우드 환경 이런 부분들을 병합해서 하이브리드 구성을 하면서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운영이 쉽게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부분도 같이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포인트가 이러한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안성, 운영성, 그리고 효율성, 사용성 이런 네 가지 측면을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이제 재택근무 때문에 재택근무자에 대한 어떤 보안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요청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부 기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좀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FIT라고 하는
포스트포인트 인사이드 스렛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제품인데요. 포스트포인트 인사이드 스렛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이 단말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단말에 설치된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사용자가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이렇게 여러 액티비티들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어느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됐는지, 클립보드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어느 파일을 액세스하는지, 그리고 키보드를 입력하는 내용이 뭔지, 그리고 어느 시스템에 로그인하는지, 또 출력되는 내용이 뭔지,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 유저가 접속하는 웹사이트나 웹 URL이 어떤 건지, 또 사용하는 웹메일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어떠한 위험이 감지됐을 때 이러한 위험에 대한 감지는 회사 관점에서 기준을 세우고 시나리오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위험한 행위가 어떤 점수에 도달이 되면 그 사용자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남기고 또 사용자 행위에 대한 데이터들을 재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위험 평가 점수로 활용을 해서 이러한 형태의 어떤 사용자 행위들에 대해서는 위험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업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들이 사내에서 일어나거나 또는 사회에서 그 사용자 단말에서 일어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사용자에서 어떤 위협한 행위들이 오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면서 좀 그 많은 기업에서 그 어떤 만족도를 많이 보고 계신데요. 사용자의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16개의 채널들을 통해서 사용자의 행동들을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비정상 행위들에 대한 감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위험한 요소들을 가진 고위험자들을 추출을 해서 그런 위험자들이 행했던 그 부분들이 위험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포렌식 탐지하는 데이터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그리고 또 장기화되면서 이렇게 사용자에 대한 어떤 위험성인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CSG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재택근무자에 대한 사용자 활동을 모니터링 강화하기 위한 부분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좀 한꺼번에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